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최근 몇 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을 보면 연간 거의 240조 정도의 매출을 평균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예측치까지 보면 거의 230조에서 240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매출액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50조를 훌쩍 넘었습니다. 2018년은 거의 60조 가까이 되죠. 그런데 2019년을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매출액은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것은 D램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TSMC, 인텔 이렇게 4개의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2018년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50%가 넘었었습니다. 오히려 인텔이나 TSMC보다 훨씬 높았었죠. 그런데 2019년 1분기 들어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역전이 됐다가 2분기, 3분기 들어서 점점 하락폭이 커지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한 것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램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D램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영업이익에도 치명타를 입습니다. 반면에 TSMC와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그런 기업이죠. TSMC는 아예 대놓고 파운드리만 전문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폭락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비슷하거나 살짝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은 주로 CPU를 생산하고 제조합니다. CPU는 가장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메모리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메모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이 폭락한 것과 인텔은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만 놓고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아주 타격이 컸고요. TSMC와 인텔은 거의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가격 등락폭이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을 때는 대박이 났다가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거의 쪽박이 나는 그 정도로 편차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고스란히 그게 녹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삼성에서도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와 팹리스에도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약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는 분야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센서 같은 분야는 소니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TSMC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LSI 부서에서도 팹리스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최근 행보를 보면 AMD와 협력을 해서 모바일 AP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행보가 분명히 나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부진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고 2020년에도 사실 바이러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언택트나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서버 시장에서 그래도 재미를 좀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서는 완전히 그냥 줄을 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0년 1분기에는 6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2분기에는 8조 1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3, 4분기 예측치가 벌써부터 나왔는데 8조에서 9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2020년에는 아마 30조가 살짝 넘는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17년과 2018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떨어진 수치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10년 동안 133조를 투자합니다. 그 중에 파운드리에 98조를 투자하죠. 근데 이제 막 투자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건 맞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텔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7나노 공정 진입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죠. 사실 전에도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연기를 한 겁니다. 인텔은 종합반도체이기 때문에 설계와 생산을 다 합니다. 근데 7나노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은 생산 부분에서 아주 큰 차질이 생겼다는 뜻이고요. 자, 이것은 인텔의 미래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인텔이 지금 CPU와 GPU에서 둘 다 생산 부분에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업체에 외주를 준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물량을 TSMC나 삼성전자가 받게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인텔의 주가 폭락은 분명히 인텔의 미세공정 실패로 인한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가 부진한 것은 인텔과는 조금 맥이 다릅니다. 단지 주가가 지금 위로 치고 못 올라갈 뿐이지 인텔처럼 미래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큼 미세공정에 실패했다든가 그 정도의 임팩트 있는 악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삼성이 98조를 투자하고 있는 파운드리에서 TSMC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파운드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기술 유출이죠.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팹리스 업체들이 기술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삼성의 파운드리를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98조를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삼성이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역량을 둘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팹리스 역량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계 2위, 3위를 하는 게 뛰어나지 않다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삼성에 대한 기대치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 주가를 확 치고 올라갈 정도의 그 정도의 임팩트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 센서에는 소니 뒤를 이어서 세계 2위를 하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이어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2위가 못하는 건 아니죠. 정말 대단한 거지만 최근에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처럼 GPU 부분에서 누가 봐도 정말 미래 4차 산업혁명에서 대박이 날 것 같은 그 정도의 임팩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인텔의 주가가 폭락한 게 7나노 공정 진입 실패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GPU에 비해서 CPU가 주목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은 우리가 소위 딥러닝이라고 하죠. 딥러닝의 특징은 반복 학습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반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CPU보다는 GPU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CPU는 순차적 직렬 방식의 연산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GPU 같은 경우는 다중 병렬 연산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은 CPU보다 GPU가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의 특징이 바로 병렬 연산에 최적화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요. 인텔이 최근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CPU가 됐든 GPU가 됐든 파운드리 물량을 TSMC나 삼성에 외주를 줄 가능성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삼성이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인텔의 물량을 어느 정도 받게 된다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득이 될 것이고요. 다르게 생각하면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7나노 공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 또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출하량이 지연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의 CPU에는 메모리 컨트롤러라는 것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메모리를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메인보드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효율성을 위해서 CPU 자체에 내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메모리 컨트롤러에도 스펙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CPU가 물론 가장 중요한 부품이긴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품과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환성이나 스펙이 잘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PC의 주력 메모리는 DDR4 메모리입니다. 인텔이 설계를 할 때 DDR4에 최적화된 메모리 컨트롤러를 애초에 설계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에서 DDR2밖에 만들지 못한다면 둘 간의 호환성은 전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 제조사와 메모리 제조사 간에는 협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출시가 늦어지거나 미세 공정 진입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로드맵이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반도체 기업들은 몇 년치 로드맵을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하는데 지금 그게 틀어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타격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분명히 생산 계획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도 악재가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의 시각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걱정이 돼서 주가의 흐름을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인텔이 폭락한 날 AMD는 정말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렇다 할 큰 하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려한 만큼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다.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폭락을 했다고 해도 재기불능할 정도의 엄청난 임팩트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삼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EUV 공정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퀄컴의 5나노 AP를 수주를 했고요. 엔비디아 GPU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GPU나 CPU도 지금 파운드리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자체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폭락이 온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편입니다. 어차피 모든 판단은 각자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정답이니까요. 각자의 주관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